최근 가장 주목받는 산업 중 하나는 항공산업입니다. 최근 큰 타격을 입었던 업계는 억눌렸던 여객 수요가 폭발하면서 기적처럼 부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각종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거스를 떠나 몬트리올로 돌아가려던 캐나다 여성 수전 벤슨은 에어 캐나다 여객기에 타서 자신의 좌석으로 다가갔다가 경악했습니다. 앞비행에 탄 승객이 토한 토사물이 좌석에 그대로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기내에는 끔찍한 냄새가 가득했고 좌석과 안전벨트는 토사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좌석에 향수와 커피 찌꺼기를 뿌려 어떻게든 그 냄새를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벤슨이 도저히 여기 앉을 수는 없다고 항의하자 그녀는 결국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비행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벤슨은 자신의 SNS에 캐나다 사람이란 점과 에어 캐나다가 부끄럽다는 글을 올렸고 해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5일 영국 BBC는 이 사건을 전하며 승객이 금액을 지불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한 항공사는 승객을 너무 많이 태워 무겁다며 탑승객들에게 하차를 요구한 사건도 있었죠. 이렇게 항공사 서비스가 엉망진창인 가운데 한국 항공사들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지난 5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항공사 컨설팅 및 평가 업체 스카이트랙스 에어라인 레이팅에서도 2회 연속 최고 등급인 5스타를 부여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의 탑승 리뷰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음식이 맛있었고 서비스가 친절했다라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죠. 최근 한 미국 매체의 편집장은 업무차 한국에 오며 대한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두 좌석을 다 이용해보고 솔직하게 쓴 이 기사는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내 여정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오후 8시쯤 11시 30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에는 치킨, 과일, 미니 샌드위치 등의 음식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을 내려다보는 데크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보잉 747기를 보자 흥분되었습니다. 보잉 747 8i 여객기를 마지막으로 인수한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하늘의 여왕 보잉 747을 차버린 여타의 항공사들과 달리 한국의 대한항공은 여전히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잉 747은 4개의 엔진과 2층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며 2층에는 널찍한 프레스티지 비즈니스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승객들은 1층에 위치한 314개 일반석에 앉게 됩니다. 다행히 그 자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내가 3번째로 탄 5스타 여객기입니다. 나머지 둘은 싱가포르항공과 일본의 전일본 공수입니다. 대한항공은 영국 항공이나 유나이티드사 등 경쟁업체를 쉽게 압도할 만했습니다. LA에서 서울로 가는 일정은 프레스티지 좌석을 이용했습니다. 탑승 후에 커다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의 느낌은 개인 전용 비행기와 더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 자리에 앉으니 작은 호텔방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커다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좌석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2개의 수납통에 핸드백과 내려서 갈아입을 옷, 잠옷, 세면도구, 제공된 담요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리를 놓을 공간은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좌석을 살펴보니 어메니티 키트와 생수, 슬리퍼가 있습니다. 팔걸이에는 커다란 접이식 테이블도 있습니다. 2번의 식사 모두 저는 한국 전통식을 골랐습니다. 첫 식사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비빔밥은 소고기, 채소, 참기름, 고추장과 함께 나옵니다. 나는 비빔밥을 정말 좋아했는데 승무원은 비빔밥을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비빔밥을 김에 싸먹는 것이 맞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먹으니 정말 더 맛있었습니다. 전체로는 참치 샐러드, 디저트로는 과일이 나왔습니다. 곧 나는 잠들었고 로스앤젤레스부터 서울까지 12시간을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보냈습니다. 착륙 3시간 전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깨웠습니다. 아침으로 달걀, 감자, 베이컨을 고를 수도 있지만 저는 한식죽을 주문했습니다. 한식죽은 파와무, 그 외 반찬과 함께 나옵니다. 과일과 빵도 나왔습니다. 승무원은 자주 차와 커피, 물, 와인을 제공했습니다. 승객들은 여행 중 라면이나 과자, 군밤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 곁엔 창문이 4개나 있었고 좌석 배치 덕분에 진심으로 개인 전용기로 여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나는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여정으로 다시 대한항공 보잉 747에 탑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의 대형 여객기는 13시간 이 여정을 예상보다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꼽히며 2023년 스카이트랙스에서 최상위를 기록할 만큼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앱으로 이미 체크인을 마친 나는 짐을 붙이기 위해 일반석 체킹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항공사 규모에도 불구하고 줄이 길지 않아서
곧바로 출국 심사를 받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보잉 747을 타는 것이 기뻐서 카운터에서 종이 탑승권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기념품을 간직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실물 탑승권을 발급하면 모바일 탑승권이 무효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게이트까지 총 20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2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천공항에는 할 것이 많습니다. 최고의 공항으로 꼽히는 인천공항에는 마사지이자 샤워실, 침대까지 갖춘 환승 라운지뿐 아니라 구경할 명품 매장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환승객을 위한 시설이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눈을 붙이거나 업무를 보거나 샤워하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살펴본 뒤 나는 탑승을 위해 233번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좌석에서는 편안한 여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개 담요 헤드폰 물 어메니티 키트였죠. 담요는 부드럽고 두툼했습니다. 베개 역시 두툼하고 목을 잘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헤드폰은 내 머리에 너무 컸고 음질이 좋지 않으니 개인용 헤드폰을 소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슬리퍼 칫솔 치약이 된 어메니티 키트가 특히 감동이었습니다. 안대와 귀마개도 나왔습니다. 미국 항공사의 경우 어메니티 키트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석승객에게만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키트는 대한항공이 미국 해양공사에 비해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분 좋은 증거였습니다. 다리 공간이 34인치로 넓은 것도 싱가포르 항공의 32인치에 비해 앞선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컵홀더와 리모컨이었습니다. 보통 미국 여객기엔 없는 것이죠.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컵홀더는 좌석 공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모컨도 있었지만 터치 스크린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륙 직후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커리치킨과 비프 스튜 혹은 치킨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한식과 양식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커리치킨을 먹고 싶었지만 실은 비건 식사를 미리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비건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특별식을 먹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식은 다른 승객보다 먼저 제공됩니다. 두부, 새싹, 채소, 버섯무, 밥, 과일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이 나와서 두부와 김을 쌈으로 싸먹으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하나도 없는 식사였습니다. 비건 식사로 바나나와 물 한 병만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승객들이 있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일본항공에서 비건식을 요청했다가 바나나 하나만 받은 크리스 차리가 생각납니다. 에어캐나다와 일본항공 모두 최근 비건식으로 바나나, 물, 과일 등만 내놓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내식 서비스 뒤 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보니 매우 기뻤죠. 5시간 정도 잠이 들었고 아침을 먹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달걀, 감자, 과일, 요거트, 머핀으로 이루어진 양식 조식을 주문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가볍게 먹기 위해 쌀죽과 과일, 바나나를 받았습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니 기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비참한 일반석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좌석이 넓고 식사는 맛있었으며 좌석을 젖힐 때도 미국 항공사에 비해 훨씬 좋았습니다. 사소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면 창가 좌석에 앉길 권합니다. 이륙할 때 서울의 야경뷰가 굉장한 장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